안녕하세요. 정말 말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해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9살 위예요. 시어머니는 60대 초반이시고 현재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고 계세요.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이세 계획 중인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투석을 계속 받으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투석을 오래 하면 오래 살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통해 신장 이식을 받기로 결정하고 대기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O형이시고 연세도 있으셔서 언제 순서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적합성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AB형, 큰형님은 B형, 남편은 A형, 그리고 저는 O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인데 설마 제가 맞을까 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정말 잘해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좋아했거든요. 집안 분위기가 마치 초상집처럼 무겁고 어두워서 제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때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여보, 내가 만약 맞으면 내 신장 떼어서 어머님께 드릴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했거든요. 남편은 정말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도 그때는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말이었어요. 설마 정말 제가 맞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혈액교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와 시어머니가 완전히 적합하다는 거예요. 혈액형도 일치하고 거부 반응 검사도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제 신장을 이식하면 환자 부담도 훨씬 적고 내사자 기증이 아닌 생체이식이라 예후도 훨씬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O형이고 연세도 있으셔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식 순서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환자에게 훨씬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제가 맞다니. 남편은 이런 상황이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요. 여보, 어머니도 너무 소중하고 당신도 너무 소중해서 나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 선택은 당신이 해줘. 남편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어머니를 잃는 슬픔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만약 이게 우리 엄마와 사위의 일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남편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막상 신장 이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공여자의 부작용이나 주의사항들을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신장 이식을 하면 임신과 출산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불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글들을 여러 개 봤어요. 의료진들도 장기 이식 공여자의 향후 임신, 출산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아이가 이미 있고 그 아이가 제가 돌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컸다면 모를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요. 우리의 노후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매일 체온을 재면서 배란위를 체크하고 있어요. 정말 간절히 아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만약 제가 신장 이식을 하면 아이를 갖기 어려울 수도 있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괜찮아, 우리 아기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인공수정이니 시험관이니 불임치료에 대해서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진짜 아기를 갖고 싶어서 매일매일 체온 재고 배란일 체크하는 거 다 알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저는 정말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갖고 싶어요. 제가 누구보다 아이를 바라는 거 잘 알잖아요. 일단 어머니께서 투석 받으시다가 제가 아이 낳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도 기증자가 없다면 모를까 지금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남편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미안한 생각 갖게 만들어서 도리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신장 이식은 안 하는 걸로 부부간에는 얘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펑펑 우시면서 새언니, 엄마 좀 살려줘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고 이런 말하는 거 진짜 아닌 건 아는데 지금 어머니가 투석을 받으면서 팔에 혹 같은 게 생기고 얼굴은 까맣게 변하고 퉁퉁 부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잘못되면 우리 모두가 평생 후회할 거라고 평생 소원이라고 엄마 좀 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큰형님도 계속 죄송해요라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제 마음도 이해해달라고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큰형님이 정말 미안한데 아이는 좀 더 나중에 가져도 되잖아요. 불임이 확실해지는 것도 아닌데 정말 못해주겠어요? 친엄마였어도 이럴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냥 좀 이해하고 참았어야 했는데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형님, 친엄마였으면 제가 주고 싶어도 딸이 불임될까봐 걱정되셔서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님이 완전히 돌변하시더라고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그럴 거면 처음부터 검사를 아예 받지 말던가. 검사 받고 생색은 있는 대로 낸 주제에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 네가 이렇게 해놓고 애를 낳으면 그 애새끼를 이뻐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악담을 퍼부으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신장 이식 해드린다고 했다가 중간에 말을 바꾼 건 죄송하지만 제 신장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애초에 적합성 검사할 때 이세 계획 중이라고 거부했었으면 그때 잠깐 욕을 먹을지언정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제가 진짜 한심하네요. 왜 그때 미리 말하지 못했을까요? 시부모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직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정말 점잖으신 분들이라 제가 안 하겠다고 해도 강요하실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더 걸려요. 만약 강압적으로 나오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더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 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시어머니는 60대 초반으로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고 계세요. 의사는 투석을 오래 하면 생존이 어렵다고 하셨고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온 가족이 적합성 검사를 받았는데 오직 저만 완벽하게 맞았어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결혼 1년 차예요. 남편과는 9살 차이가 나서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매일 체온 재고 배란일 체크하면서 간절히 아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장 이식을 하면 임신 출산이 위험해지고 불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아이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이 일이 생기고 나서는 아이 없어도 된다고 말을 바꿨어요. 큰형님은 어머니를 살려달라며 울면서 부탁했다가 제가 거절하니까 악담을 퍼부으셨어요. 시부모님은 아직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미래와 아이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신장 이식 후에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고 임신 중 합병증 위험이 증가해요.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도 높아지고요. 무엇보다 불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제가 만약 이미 아이가 있었다면 또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면 주저없이 이식을 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저도 여자로서 엄마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꿈이 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이유로 거절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큰형님 말처럼 정말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사실 이 문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잔 지가 며칠째예요. 계속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인터넷으로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 신장 이식을 해드린 후에 정말 임신이 어려워져서 결국 입양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식 후에도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다고 하시고요. 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남편과도 이 문제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남편은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감추지 못해요. 밤에 잠자리에서 한숨을 자주 쉬시는 걸 보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게 느껴져요. 시어머니께서는 며칠 전부터 더 많이 힘들어 하세요. 투석하러 가실 때마다 얼굴이 더 부어오시고 기력이 없어 보이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제 꿈도 포기할 수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가장 바라던 게 아이를 갖는 거였거든요. 매달 생리할 때마다 실망하고 임신 관련 정보들 찾아보고 엽산도 미리 챙겨 먹고 그랬거든요. 이런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친정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제 건강과 미래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어른을 공경하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라고도 하셨을 것 같고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얘기해 봤는데 의견이 나뉘어요. 어떤 친구는 내가 먼저야, 내 인생이 더 중요해라고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래도 어머니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라고 해요. 결국 제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정말 어려워요. 며칠 전에 병원에서 상담을 한 번 더 받았어요. 신장 이식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의사 선생님께서 생체 기증자의 임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신장 이식 후에도 임신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일반인보다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라고 하셨어요.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임신 중독증 위험 증가, 조상 가능성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임신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더 늦어지면 이식 성공률도 떨어지고 회복도 어려워집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집에 와서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께서는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이런 부담을 져야 하다니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야 솔직히 말해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니?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려는 거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어머님, 저도 솔직히 걱정이 돼요. 아이를 갖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럼 안 해.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나는 이미 다 산 사람이고 너는 앞으로 살아야 할 사람인데 뭘. 하시면서 손을 흔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으신 어머니를 제가 외면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걸 아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이 문제로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에게 제 솔직한 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여보, 나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신장 이식을 하면 그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도 정말 어려워. 어머니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해서. 하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검사 결과상 나만 맞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거나 다른 치료 방법을 알아보거나 방법은 있을 거야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어머니 나이와 혈액형을 고려하면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투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의사도 말씀하셨고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고 나서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제가 신장 이식을 해드리고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도울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며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회할 것 같아서 정말 괴로워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거예요. 저 자신도 상처받을 거고요. 친정 언니에게도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언니는 너 미쳤니? 당연히 안 하는 거지. 내 인생이 먼저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으셔도 그건 별개 문제야. 내가 불임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언니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시아버지께서 저를 따로 부르셔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며느리야 힘들지? 이런 일로 고민하게 해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아버지께서 손을 흔드시면서 아니야,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하셨어요. 며느리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내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하지만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잖니.
내가 정말 싫다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시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강요하지 않으시고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아버님,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거 없어. 하시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분위기가 무겁긴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평소와 다름없이 대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 많이 차려주시고 시아버지께서는 평소처럼 농담도 하려고 하시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날마다 더 부어오르고 있어요. 투석 받고 오시면 하루 종일 기력이 없으시고 밤에는 잠도 잘 못 주무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큰형님은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그날 전화해서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셔서 아직도 마음이 상해 있어요. 애새끼라고 표현한 것도 그렇고.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정말 이뻐해 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요. 남편에게 형님이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실까 봐 걱정되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그런 소리 하지 마. 형님도 지금 너무 힘드셔서 그런 거야. 평소에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투석 받으시면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의사 선생님이 입원 치료를 권하셨거든요. 매일 병문안을 가는데 갈 때마다 더 야위어 가시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워요. 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는데 시어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태로는 6개월 정도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 신장 이식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병실에서 시어머니를 보니까 예전에 그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병문안 오면 며느리 고생한다. 집에 가서 쉬어라고 하시면서 저를 걱정해 주세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다, 괜찮아 하시면서 웃으려고 하시는데 그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워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세요. 집에 오셔도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속 걱정만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요. 남편도 회사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가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요. 큰형님도 매일 병원에 오세요. 저랑은 아직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원망스러운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어제는 큰형님이 복도에서 남편과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동생아, 새언니 마음은 어떤 것 같아? 정말 안 할 생각이야? 형님, 조금 더 기다려봐요. 아직 고민 중이야. 이런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남편도 정말 힘들어해요. 어머니는 걱정되고 저도 걱정되고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그런 남편을 보면 제가 더 괴로워져요. 오늘 새벽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셔서 응급실에 갔어요.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상태가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어요.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혼자 방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받은 사랑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결혼 초기에 요리를 못해서 실수했을 때도 따뜻하게 가르쳐 주셨고, 제가 아플 때도 친딸처럼 걱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정말 간절히 원했던 아이. 매달 실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저 자신. 이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인터넷으로 신장 이식 후 임신 사례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성공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위험성은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친정 언니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언니, 어머님 상태가 정말 안 좋아졌어. 의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해. 그래도 안 돼. 내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해? 다른 방법 없어? 언니, 나만 맞는다니까. 언니와 통화하면서 울컥했어요. 언니, 나도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야, 너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내 인생이야.
언니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오늘 새벽 응급실에서 힘들어 하시던 모습, 평소에 저를 걱정해 주시던 모습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오늘 남편과 마지막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나 결정했어. 이렇게 말을 꺼내니까 남편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나 어머님께 신장 드릴게. 대신 조건이 있어. 남편이 조건이 뭔데? 하고 물어봤어요. 이식 수술 후에 최소 2년은 아이 갖는 걸 미뤄야 할 것 같아.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그리고 만약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면 입양도 고려해 볼 수 있어?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당연하지. 당신이 그런 결정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이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지금은 당신 건강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말해줬어요. 사실 이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잠시 의식을 잃으셨다가 깨어나신 후에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며느리야,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다음 생에서라도 은혜를 갚을게라고 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이는 나중에라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어머니의 생명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걸. 그리고 제가 만약 지금 거절한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무서워요. 수술도 무섭고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걱정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큰형님께도 연락드렸어요. 형님, 저 신장 이식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큰형님이 전화로 오시면서 새언니 정말 고마워. 그때 내가 너무 심한 말 했지? 정말 미안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형님 괜찮아요. 형님도 어머님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 이해해요. 대신 제가 수술 받고 회복하는 동안 많이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뭐든지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수술 날짜가 다음 주로 정해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체 신장 이식은 성공률이 높고 예후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저도 수술 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수술 전 검사를 받으면서 간호사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시다니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남편이 병원에서 모든 수속을 도와주고 있어요.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회사 휴가도 내고 저를 돌봐줄 준비도 다 해놨어요. 여보, 수술 받고 나서 무리하지 마. 회복이 가장 중요해. 계속 이렇게 말해줘요. 큰형님 부부도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고 시아버지께서도 며느리 회복할 때까지는 내가 모든 집안일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세요. 가족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수술 전날 밤에 시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저도 빨리 회복해서 예쁜 손자, 손녀 안겨드릴게요.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 평생 잊지 않을게.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어머님께 많은 사랑 받았잖아요. 이제 제가 조금 갚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께서 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무섭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도 들어요. 아이에 대한 꿈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설령 자연 임신이 어려워도 입양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은 제 선택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보신 분 계시나요?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조언이나 격려의 말씀 부탁드려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